개통음향학 사례집 22번 음택. 여기는 강소성 남통에 있는데 이 좌향이 개와 축자 사이, 그러니까 대공망이죠. 그래서 아주 흉한 일이 생겼다는 사례입니다. 택주는 당시에 과거에 급제해서 장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장장원의 묘인데 물이 건감간진, 그러니까 물이 건감 진궁으로 이렇게 물이 뒤로 돌아가네요. 그렇게 뒤로 환포하는데 정미방이니까 여기 또 계축의 정반대편, 그러니까 향궁이죠. 거기에 낭이라는 낭산입니다. 낭산, 그리고 군산, 그리고 검산, 이렇게 그 세 산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산의 모양이 향로의 촛대처럼, 그러니까 아마 그 산이 화산처럼 솟아 있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장장원 본인이 이 자리를 선정하였으며 풍수가에 자문을 받아서 잡은 묘자리라고. 그런데 이 묘자리를 쓰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서 그 장장원의 애아들인 장효야는 하인이죠. 오살되었고, 또 그 여러 손자들도 정과 폐가 양패하였다. 뭐 당시에 아주 명풍수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대공망, 소공망, 이 그 좌양 잡는 이론을 모르면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정제가 양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설을 보면 정미향, 출계는 집안이 빈핍하고 가난해지고, 계축산, 이게 이제 계축산이라는 건 이게 좌를 의미죠. 그래서 음양이 차착 됐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 묘는 크게 끓이는 것을 갖다가 범하였으므로 파패가 이어갔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계좌는 지금 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그래서 계좌는 지금 오후 사운에 왕산 왕향이 돼요. 왕산 왕향이 되는데 뒤에 물이 있다니까 이 공망 이론 말고라도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요 축자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숫자는 축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망이 될 때는 두 개의 좌향의 책계로, 여기 있죠. 계좌 책계와, 그러니까 축자 책계로, 이렇게 두 개의 비성반을 같이 이렇게 보고 감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축자와 계좌의 합계가 아니라 책계가 아니라 합계, 두 개의 합계로 그 비성반을 만들어 놓고 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우명 선생 이론에 의하면은 이 두 개의 책계로 작성한 비성반으로 감정하는 방법이 더욱 정확하다고 합니다. 일단 감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전부 다 안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간혹 현재는 대공망이지만은 간혹 소공망의 경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직계를 출하더라도란 말은 대공망, 소공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천계가 불출하면, 그랬을 경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일시적으로 더욱 길한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팔운에 건자가 왕선 왕양이고 해자가 왕선 왕양인데 배산임수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합국이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발복을 크게 받는데, 다만 운이 바뀌거나 또 어떤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 한 6, 7년 정도 잡는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는 역시 이때는 아주 이게 흉상이라고 하는데 대흉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불합국이죠. 그리고 또 대공망이죠. 그래서 이 5와 4 5와 4로 목국토로 상극해서 행화흉사 한다 그러는데 5와 4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내도 뭐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제 살해도 당하고 손자들은 정제가 양패했다고. 그래서 절대로 깊이 해야 할 조양이죠. 다음에요. 23번. 이번에는 양택입니다. 여기 형세를 보면 진방에 있는 물이 손궁으로 가는데 손궁에서 이 Y자 표시는 합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수됐으니까 이 궁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있는 숫자가 향성 7이죠. 그래서 7을 칠적은 입술, 입에서부터 허파, 즉 폐까지죠. 그래서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이 바로 사운에 썼는데 사운 중에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고 또 벙어리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이 계속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손궁이고 손궁의 3차수니까 이 7자를 안 좋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깊이 볼 것 없습니다. 이 7자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나왔는데요. 물이 처음 시작하는 향성 8자와 또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죠. 여기에 있는 4자를 조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오고 4오고 만나면은 어린 애기, 즉 미성년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비록 여기가 갑자경양의 이 사자는 이 합국입니다. 그런데도 진궁에서 물이 시작됐는데 여기 산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있으니까 인정에는 문제가 있죠 또요. 그래서 이렇게 칠자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후구병, 폐병, 오장육부에서 대장병이 이 칠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토순, 언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녀. 간혹 이 책에서 동녀란 말이 나오는 것은 소녀를 의미합니다. 요 칠자가 소녀죠. 그 다음에 도난, 작적, 나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창녀, 그리고 음란, 형살이라는 것은 죄를 범해 가지고 잡혀간다는 뜻이죠. 흉사, 화재는 이칠화에서 화재고요. 입이 되니까 구설시비도 칠자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산이나 물이 반배를 했을 경우에는 배음망덕, 우리나라는 배음망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벙어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일이 귀죠. 귀인데 귀가 먹으면은 귀머거리가 되죠. 귀머거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귀머거리 벙어리는 칠에도 일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궁의 3차수가 보이는데 거기 있는 숫자가 지금 생화기가 아니요. 그런 때는 그 해당 방에다가 가급적이면은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수를 심어 가지고 그 집에서 또는 묘에서요 3차수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차형통기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시켜주면은 많이 보완이 될 겁니다. 다음이요. 24번 양택이요. 여기는 형제 볼까요? 일식. 일본식 집. 대만이 일본의 통치를 약 한 50년 동안 받은 관계로 거기에도 뭐 그 일본식 집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평방이며 편방이라면은 그 단독주택, 단층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전과 후에는 대원, 대원이 있는데 이 대원이 큰 집이 아니라 큰 마당입니다. 큰 마당. 이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도 마당이 있고 그리고 감궁에는 사법대야 이 빌딩 아주 큰 건물 또는 빌딩 그런 걸 의미하죠. 거기도 우리나라면 총독부처럼 총독부에 높은 건물이 있었고 요거 말이죠. 요거요. 그리고 진궁과 태궁에도 단층 주택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곤궁에 긴 주랑이 와실 즉 이 집의 안방을 직통한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노충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노충 즉 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오음 말기에 부인이 양쪽 다리가 하반신불수가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남양집이죠. 남양집입니다. 긴 주랑이 있는데 그것이 이 안방을 충하고 있으니까 이 삼자가 문제가 되죠. 삼자는 다리죠. 다리인데 이렇게 오자를 만나면은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궁 하나로만 그 흉을 갖다가 아래넣을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 지금 사운집인데 사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이 별 표시는 좀 좋다는 표시입니다. 사운의 산성 사자가 향궁에 있는데 거기에 아까 그 총통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운 때는 무난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사운이 지나가고 그런데 오음 말기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3오고 5가 지금 이 공궁에 있는데 좌궁에도 3오고 5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금 이궁에 있는 산성 향성 숫자의 안 좋은 영향이 이 공궁에 있는 이 3자 5자 숫자를 갖다가 더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 5자는 주로 특히 산성 5자는 해석을 할 때 암, 불치병, 그렇지 않으면 기형, 그리고 산성 5자가 있는 곳에 산이 가깝고 높으면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죠. 다음에 25번요. 25번은 좀 유은승 선생의 특별한 이 방분법입니다. 일종의 뭐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같이 활용하기 바랍니다. 지금 25번인데 11번에 이 작자의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모묘라고 하는데 이 부친묘입니다. 부친묘. 그런데 11번에 지금 사운인데 사문의 경자갑향으로 생모묘를 썼죠. 지난번에 강의했었죠. 그런데 그 묘가 상산화수인데
배산임수 반대로 돼 있어 가지고 합국이 돼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또 뭐 자녀도 육남일녀가 이렇게 낳았다는 것이 이전에 했었죠. 그런데 그 바로 지금 그 생모 옆에다가 이게 장소나 조항이 가깝죠. 그렇게 동일하게 해가지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11번호 똑같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궁이면 여기죠. 진궁에는 갑묘월이 있죠. 그런데 그 갑묘월 중에서도 갑에 그러니까 묘월에는 산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말하자면 장롱 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태궁 여기에서는 태궁의 경유신에서 어디 특정 방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고 나머지는 논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궁이 이 궁이죠, 이 궁이요. 그런데 계속해서요. 그런데 1937년 부모가 아버지가 서거를 하였는데 나머지는 별거 아니고요. 그때 경자갑향으로 생모를 경자합함으로 생모와 계묘모에 합장을 하였다. 계묘묘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를 쓰고 장형이 비병, 콧병에 걸렸는데 오래 치료해도 낫지 않았다 이거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비병이라는 것은 지금 비병, 코는 그 우리 현공풍수에서 팔자에 해당되죠. 팔자. 팔은 간이고 산이죠. 얼굴에 삼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것이 코가 되기 때문에 이 콧병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이 개가 되죠. 그래서 미친 개한테 물린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바로 치유를 해서 요건 무난했고, 다음에요. 콧병에 걸렸다는 장형의 장자는 왼쪽 식짓, 두째 손가락이죠. 기계 한마디에 참단,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차자도 마찬가지로 좌식지가 기계에 다쳤는데 두째 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손자라고 봐야 되겠죠. 차자지만 장형의 차자니까요. 절단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 장형의 아들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기 다섯째가 빠졌는데, 다섯째는 이미 죽었는데 계묘묘로 인해서 죽었다고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1944년도에 요절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 묘를 쓰고 이렇게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수, 형수죠. 이 저자의 형수입니다. 형수는 목매달아 죽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은 친정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시댁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다만 시집 와가지고 한 7년 정도는 그 친정묘 영향을 받는데 그 이후로는 시댁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형을 제외한 두째, 셋째, 넷째, 그리고 딸 둘. 는 모두 무양하였다. 걱정거리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미친 거죠. 안 좋은 일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일단은 보시면은 이 왕산왕향이요. 왕산왕향인데 뒤에 물이 있고 앞에 산이 있으니까 불합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산화수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큰아들에만 이 피해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에 나옵니다. 차국은 흉성이 진궁에 있는데 진은 본래 장남이죠. 진삼은 장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흉사가 장남에게만 응하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로써 분방이라는 건 이제 그 형제간을 말한 거죠. 형제간의 어떤 그 발응이 나누어지는 것은
집안을 기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요. 집안을 기준한다 이거죠. 집안을. 예. 예, 양균성 저서에 도천 보정형이란 경이 있어요. 예, 이것은 그 사고전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경입니다. 유명한 경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좌변에 혈의 좌변은 장방이 응하고, 예, 그리고 우변 백호죠. 백호는 셋째 아들에게 응하고, 당면 전면을 말이죠. 예, 전면에는 두째 아들하고 그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경자가 펴니까 전면에 있으니까 이 도천보조경 이론대로 한다면은 두째 아들에게 피해가 가야 하는데 첫째 아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천보경에 나오는 이 이론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총령은 뭐 장손이고 우백호는 지손이다 뭐 이런 말들이 대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천보조경의 이론이 안 맞네요. 그런데 차국의 흉성이 갑방향에만 있다냐 이거요. 그러니까 묘나 을에 있는 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장방의 흉이 많고 묘방, 이 사방은 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양하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갑방은 장방에 응하고 묘방은 넷째 아들에 응하고 갑묘월에서 을방은 일곱째 아들하고 관련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147, 258, 369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는 이 유은승 선생의 좀 특별한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많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나왔던 게 있죠. 갑방향에 있어서 장방 큰아들한테 피해가 있었는데 만약 앞에 있는 그 안산이 그 장롱이라고 써서 장롱이 묘방에 있다면 넷째 아들, 을방에 있다면 일곱째 아들.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똑같은 케이스네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면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방금 전에 아버지가 1937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생모 옆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3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똑같은 사운에 1930년 30년에 계모가 서거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모는 생모 우측에다 장사를 했다. 그런데 그 계모를 장사하고 3년에 대수가 큰형수가 갑자기 여기도 아무튼 큰형수도 장남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장남의 부인이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병에 걸렸으며 근데 이 다음에 또 그 아버지 묘를 쓰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자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섯째 아들이 요절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하자면 왕산 왕양의 불합국이죠. 이것은 작자의 계묘묘입니다. 나머지는 별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그런데 다음에요. 27번 음택입니다. 강소성의 좌씨이고 이궁에서 기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산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 좌씨 본인과 아들 한 명이 모두 구인한테 창살을 당했다. 둘이 죽었죠. 여기서 이제 창살이란 건 말하자면 총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궁이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5가 돼서 복음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7, 8운에서 복음은 상산하수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쌍성
해향이죠. 쌍성해향이나 해자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쌍성해향의 복음은 좀 비교적 예, 그 정도가 나쁜 정도가 약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좀 평지라고 하면은 그 복음이 복음을 흉한 것이 피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내기가 오니까 여기에 산이 있다고 보니까 구자죠, 구자. 그래서 이 구자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구자하고 팔자하고 묶어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구자가 중국어 항상 어느 숫자든지 중국어고 연결을 해서 봅니다. 연결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구자는 총이 되죠. 총인데 여기 이제 본래는 구자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약이 있는 총. 그래서 오자가 있기 때문에 오자는 죽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운의 구자가 안 좋은 영향으로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총살당했다. 그런데 편자주예요. 여기만 볼까요? 지금 산성인데 아무튼 산성이든 향성이든요. 구자화의 속성이면 불도 되고 꽃도 됩니다. 그래서 구자화가 사람으로 여자로 비울 때는 좋게 비울 때는 아주 미인도 되죠. 불이 되기 때문에 이게 권총, 화약, 폭약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